안녕하세요. 저는 현수아빠 배성기라고 합니다. 네. 뭐 보통 인터뷰어는 많이 하셨지만 인터뷰이는 많이 안 하시죠? 책 내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좀 많이 했었고 최근 2년 동안은 많이 좀 뜸하게 했습니다. 주로 책 얘기 하셨죠? 주로 책 얘기를 듣고 영어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네. 오늘은 제가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할 겁니다. 뭐 교육 얘기 별로 안 할 겁니다. 네, 인간 배석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저는 다큐멘터리 하면서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각기 사람이 가진 매력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채널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현수아빠표 영어라는 유튜브 채널이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8.2만 정도 됐고 유튜브는 4.6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결혼해서 이제 직장 다니시다 그러신 거잖아요. 만약에 제 남편이 어느 날 여보 나 직장을 그만두고 이러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하겠어. 그럼 저는 이제 종이를 한 장 내밀 거예요. 도장 찍고 해. 아니 왜 그런 결정을 하셨고 겁도 없이? 네. 저는 사실 그런 결정을 했던 계기가 2013년도 맨체스터 대학교를 유학을 갔거든요. 네. 교육공학이라는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었는데 원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고 사실은 그때가 더 어려운 결정이었죠. 왜냐면 멀쩡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현서랑 현서 엄마를 두고 제가 혼자 유학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이미 저질렀네요. 한번 저질렀네. 그때 한번 크게 저지르는 거고 네. 아마 현서 엄마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언젠가 얘가 회사도 그만두겠구나. 언젠가 이제 갈라서야지가 아니라 언젠가 또 폭탄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미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세상이 좀 변할 거라는 그 팁들을 얻으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뭐 지방대학교를 저도 나왔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진 않지만 항상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보고 뭔가 나한테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유학을 가겠다고 탁 했을 때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수 엄마 같은 경우는 5살 연상이거든요. 5살 연상. 지금은 좀 많은데 그 당시에는 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한테 의존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 키우는 느낌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철없는 아들, 철없는 동생.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 이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같이 살아보니까 또 알잖아요. 얘가 잘 하겠지 못할지에 대해서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주지 않았나? 회사를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서포트를 해줬죠. 지금은 이제 정작 본인의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솔직히 후회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도가 높고 아니, 말 끝나기 전에 답이 나왔어요. 너무 만족도가 높고 많은 분들한테 오히려 이런 방법을 좀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발전의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이런 방향은 상당히 말 잘 듣는 근로자를 길러내는 교육이었거든요. 조직에 굉장히 충성하고 희생하고 우리는 이제 그 틀을 벗어나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틀을 나와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 제가 요새도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성공한 유튜버들 보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이제 지향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배 작가님이 벌 때보다 지금 벌리는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훨씬 많이 벌리죠. 그래요? 훨씬 낫죠. 그러면 뭐 이모저모 집에서 대접 받으시겠네요? 네. 훨씬 나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은 결국 다 제 자산이 되는 일들이에요. 경험이 쌓일수록. 전 회사에 있을 때 기획, 개발, 운영, 사업, 마케팅 다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든든한 경험이 됐었고 근데 그동안 쌓였던 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었고 남을 위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제가 쌓는 경험이나 자산이 온전히 다 제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기대가 더 되는 거죠.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흐름을 잘 보고 트렌드를 반발짝 정도 앞서가게 된다고 보면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이 좀 달라진 저는 제 일을 해야지 이제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그게 더 편하고 그런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저 같은 스타일은 회사 내에서도 말 잘 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생각대로 못하면 막 짝짝내고 시름티 내고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막 썩이는 스타일이죠. 직장 2번은 다 제가 원해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 게 아니라 다 권고사직. 진짜요? 이것도 또 쇼킹한 정보네.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던 거죠. 중이 제 머리를 못 가른다고 언제 나가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야 너 그냥 가. 그냥 가. 오히려 해방이다 하고 나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면 첫 번째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인스타를 시작하고 책을 이제 쓰게 됐고 어느 정도 책이 다 되고
인스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무렵 두 번째 회사에서도 받은 거죠. 썸네일 타이틀 나왔어요. 권고 사직 당하고 나는 웃었다. 딱 좋죠? 좋은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네. 그 당시에 그 직장 상사분들한테 전혀 악감정이 없고요. 아, 회사라는 조직의 생리를 나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 지금 연락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같이 또 일을 하게 될 아. 분들이기도 해서. 급수습 아니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인터뷰해보면 이분들이 뭔가 새로 시작할 때 그 힘을 얻었던 원천을 얘기하실 때 반드시 가족이 빠지지 않아요. 가족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그거였어요. 네. 가족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 라는 게 꿈이었고. 그런 말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가 버킷리스트에 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서 엄마나 현서한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계신 걸 본 적이 없고 어릴 때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아, 어려서 일찍 이혼하셨군요. 네, 그래서 예. 저는 멘토라고 삼을 만한 주변에 어른이 없었거든요. 공부해라 뭐해라 하던 분이 없었어서 건방은 없어요. 왜냐면 네. 저희 부모님이 22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너무 어릴 때 결혼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일하느라고 주로 이제 외국을 가시거나 막 이러셨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걸 원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막 혼내거나 이러진 않았었고 정서적으로 나쁘진 않았었고 잘 지지만 해주시던 분들이어서. 그럼 주 양육자가 어머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였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할머니하고 살아요. 할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살긴 했지만 네. 아버지는 뭐 또 당신의 삶을 이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내 가정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서 엄마를 첫 연애에서 네. 결혼을 했고, 그리고 현서 엄마가 네. 다행히도 세 자매 중에 둘째여서 되게 희생을 많이 하는. 둘째 불쌍해. 네, 항상 언니를 위해서 치이고. 네, 그다음에 동생한테 양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양보하는 게 몸에 되게 단련이 돼. 네, 살면서도 그렇고 현서를 위해서도 그렇고 헌신하는 게 몸에 뱄다고 할까요? 하나 놓치시는 게 있어요. 둘째들은 배웠다기보다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어떤 일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도 딸이 셋인데요. 보면 둘째 동생은 굉장히 어떨 땐 냉정해요. 이 정리를 잘해요. 근데 독립적이라는 게 네. 맞는 게, 저는 현서 엄마가 저한테 징징댄 적이 없고요.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현서 엄마를 두고 저랑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전혀 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아내를 만날 맞아요.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의 배 작가님을 이룬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아이였던 시절에 부모님과의 에피소드 중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시죠. 아주 좋은 기억도 있으실 것 같고. 질문들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보시면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섭섭하셔야 해요.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는데 뭐. 네, 사실 이렇게 이게 없었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밝게 하세요? 참 잘 자라는 아들이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MBTI 봤을 때 저는 F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저 T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 옆에서 막 케어하고 뭘 해라 해도 하나를 이렇게 잘해서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영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좋아하셨습니까? 제가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항상 반장하고 뭐 전교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그런 편은 아니었고, 왜냐면 집에서 누가 공부하라는 소리도 한 적도 없었고 제가 막 그런 경쟁심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편한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었는데 좋았겠다. 영어만 좋았겠다. 잔소리 안 들어서. 영어만은 제가 공부를 제일 안 했는데도 항상 제일 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할 때도 보면 영어는 이제 다른 공부하다가 싫을 때, 집중 안 될 때,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보통 반대인데 영어를 하다가 딴짓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머리를 식혔다. 네, 꿈도 영어 선생님이었고 대학교까지 제주도에서 있다 보니까 학원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특별한 이렇게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카투사를 가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거 준비하면서 이제 카투사는 제가 갈 당시만 해도 선발제였고 이제 제가 했을 때부터 토익 성적을 어느 정도 되면 추첨으로 뽑는 시대였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명문대나 서울권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때는 사실은 영어가 군대에서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써야 되는 생활에서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제가 했던 방식은 가기 전에 프렌즈를 한 3번 정도 시즌 1부터 10까지 다 처음에 봤어요. 그 패턴이 나온 책
시기 그 당시도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 있는지들을 파악을 하고 실생활에서 쓸 때 그때마다 이제 그런 패턴을 찾아보고 기억을 했다가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어인지를 조금 더 이제 핀포인트를 딱 잡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하면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쓸 때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서 했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투사 얘기하는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영어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야 되는 말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면 다시 되뇌이고, 생각이 안 나면 찾아보는 거죠. 맞아요. 결국 그 관심이 거기까지 가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거 상관없이 학원에서 정해주는 교재 가지고 내가 쓰지 말지도 모르는 것들을 다 하고 낭비를 하는 거죠. 아내에게 나는 어떤 남편이 되겠다라는 뭐 생각하신 게 있으셨어요? 내가 진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이건 잘했지만 정말 이건 못했어. 제가 이제 인스타를 하면서 조금 얼굴이 알려지고 나서 대학교 때 이제 친했던 여자 후배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인상 깊었던 게 오빠는 그 당시에 꿈이 뭐였냐고 했었냐면 좋은 남편, 멋진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걸 기억하세요, 그 후배가? 그게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한 목표였던 것 같고, 그거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벤트를 한다거나 뭐 잘하는 거 없으세요? 저희는 서로 이벤트, 서로 생일도 안 챙기고. 이야, 그럼 이게 정리가 안 되네. 정리가 안 되시죠? 아니, 굉장히 색다른 부분이시. 꼭 뭐 나를 해야 돼? 이 분위기세요? 평소에 사랑한다, 고맙다 표현은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현수 엄마는 야, 그냥 말하지 말고 행동을 해. 약간 이런 스타일. 큰 누님 모시고 사는 분위기 나는 큰 형 같은 느낌이 갑자기 되게 쿨해요. 저는 이제 현수 엄마가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게 남의 집에서 남의 애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교육 유튜버인데도 엄마표 영어책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고요. 교과서도 거의 안 봐요. 그건 분명 남편을 믿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옛날 어른들도 지금처럼 정보가 없었지만 지혜롭게 굉장히 아이들을 잘 키우신 분들, 그런 본질은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학력이 높거나 뭐 교과서를 많이 보거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사실은 전부인데 상호작용 많이 해주고, 우리는 자꾸 뭔가 그 이상의 뭔가 있을 거라고 떼려고 하죠. 생각을 하고 그게 뭔지를 찾아 헤매는데 내가 찾아 헤매려고 보니까 내가 한 10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세상에는 보니까 10,000개, 1,000개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내가 놓친 게 뭘까 이런데 현수 엄마는 그런 거 혹시 그 사랑한다도 너무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거 아니세요? 진지하게 안 하고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진 않으시죠? 저는 진심으로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하니까 자꾸 나오는 건데 현수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가정에 대한 배 작가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안 흔들리시는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뭐 부부 얘기를 그 달근달근한 얘기를 듣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들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제가 만나는 분 10분 중에 9분은 다 여자분들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1도 걱정을 안 해요. 1도. 제 약오를 정도로 걱정을 안 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제 이 정도 살면요, 뭔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쟁이. 이 두 분은 그런 불꽃은 없지만 서로를 믿는 그 아궁이에 이렇게 군불 지피는 그 불 같아요. 은근히 밑에서. 그 불의 힘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아이는 당연히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젊은 아빠들이 육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도 주변에 후배들이 질문도 많이 오고 하면 아빠들이 이렇게까지 해? 라고 제가 물을 때가 있는데 역할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에서는 현수 엄마와 제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 겪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를 예전보다는 많이 잃은 것 같고 그 사회성은 사실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형제관계의 어떤 경쟁이나 그 안에서 서로 협업해 나가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받고 관심을 더 받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거고
저희는 외동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분명히 다른 인격체다 보니까 이 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현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네. 엄마한테 말하는 방법과 저한테 말하는 방법, 대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할 면에서는 그것도 잘 나눠진 것 같고 현서 엄마랑 저랑 사실은 성향은 완전 반대예요. 네네. 두 가지 딱 같은 게 교육관하고 인생관. 두 사람이 싸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결혼 초기에다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놓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됐는데 추구하시는 목표가 같다는 거, 가치관이 같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면 덜 싸우게 되고 따님이 외동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시집 보내실라나. 아빠로서 아이를 떠올릴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가장 미안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라면 오늘도 현서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아빠 촬영 가는데 같이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랑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저는 이제 되게 고마운 거지. 고마운 네, 거고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중요한 추억이고 미안한 거는 제가 예민해요.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 가족한테 짜증을 잘 해요. 현서한테도 그렇고 종종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정말요? 네, 무서운 눈빛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아주 잘못하고 계시네. 네, 그럴 때 이제 미안하죠. 상당히 많이 미안하죠.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좀 상처받거나 그런 거 얘기 다 했죠. 왜냐면 참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서가 아빠랑 너무 닮았어요. 본인도 그래요? 예민한 기질이 본인도 아빠한테 대하는 걸 엄마한테 대하는 걸 다르거든요. 엄마한테는 되게 사근사근하게 예쁘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아빠한테는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좀 쏘아붙이고 서로가 인정을 해요. 현서가 그것도 워낙 가족 간의 대화가 많으시니까 많아서. 그런 고리를 좀 풀려고 노력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제가 뭐 잠자리 독서다 뭐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현서랑 토론하고 뭐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었고 저도 7살 때까지는 진짜 그 회사의 일에만 이렇게 아이를 너무 좋아했고 그랬긴 했지만 막 애와 현서와 애착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보통 아빠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죠. 네. 일에 휘둘려서. 예. 그래서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해도 자꾸 현서는 아빠를 이제 거리를 두고 그렇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애착 관계 형성이 되고 아빠랑 친밀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아이와의 그 관계 형성이 우선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빠를 어떻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딱 이제 이 질문을 주시고 나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딱 친구 같은 멘토. 그냥 모든 걱정과 고민을 털어놨을 때 나한테 답은 주지 못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멘토였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80%는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대답을 바래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을 꺼내야지라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믿고 있다는 거니까 그 말씀 하시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발목을 좀 잡겠습니다. 아이가 하나고 소중하죠. 그래서 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 중심. 어떤 집에 우리 친구들이 다 왕자공주가 되었어요. 아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너무 중심이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왜 내가 중심이 아닌 거야? 왜 다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을 많이 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중국에서도 아시안컵을 하는데 딱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나라밖에 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아이들이 개인 종목에서 잘하지만 단체 종목 못한다는 거고 제가 미래교육 관련돼서 엄마들한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 알수 활용 능력이고 또 하나는 사회 정서 학습, 사회성을 기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남을 공감해주고 그래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이번에 현서가 세부를 갔다가 어저께 돌아왔어요. 굉장히 재밌어 했던 것들이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부모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옛날 흔히 말하는 스펙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하고 선행해서 뭐 좋은 대학 이거에만 하느냐 아니면 아이의 사회성 그리고 인간성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느냐는 평소에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부모님이 잘 잡아주시면 아이들도 거기에 맞게 잘 따라오지 않을까. 주인공으로 뭐 아이를 보듬어 주되 질서에 대한 규칙은 좀 엄히 가르칠 의미도 있다. 요즘 우리가 다 걱정을 하면서도 의대 공화국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그러면 의대 생각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오면서도 이제 네. 작가님 그 영재원 나오고 카스 나와서 우리 유튜브에 있는 네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의대를 아니면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싶은 이유는 지금은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확실한 사회적 지위와 수익을 보장해주는 직업이 사실 의대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난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 산업 육성을 잘 하다 보니까 잘하는 인재들이 글로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해봐야 진짜 삼성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스타트업이 잘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일본부터 10만 명까지 세워놓고 그 중에 지금 100명이나 1000명이 다 의대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저도 현수가 이번에 캠프 갔다 와서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현수야 너 의대 어때? 저는 그냥 현수의 그 판단을 믿는 거고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행복하다고 하면 와인 아시죠? 아이가 선택해서 문제는 그렇게 안 묻잖아요. 의대가 좋아라고 유도하는 게 문제지 아이가 원하면 당연히 보내야죠. 네, 의대 우리가 꼭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으로서 만족도까지 생각해서 간다고 하면 그리고 의미가 또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데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일이든지 본인의 의지와 열정이 있는 일은 100번 찬성해야 되지만 부모로서 대한민국 교육에 나는 정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 우리 아이의 교육에 최근에 나는 이게 걱정되기 시작했어. 아버지로서 볼 때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네.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기, 그러니까 유망 직종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제일 먼저 기계나 AI로 대체될 거라는 거죠. 유망 직종이라고 했던 옛날의 유망 직종이 앞으로는 제일 위험한 직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회성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수록 제일 먼저 기계로 대체가 될 거라는 거고 행복한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하고는 다른 독창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미래에서도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이가 평생 앞으로 100세, 120세, 130세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늘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게 또 내 관심사여야 되고 그래야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것도 높고 엄마 아빠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현재의 어떤 그 입시나 이런 걸 통해서 방향을나 이걸 정해줄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걸 찾을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5학년이라고 하셨죠? 따님이. 지금은 뭘 제일 걱정하십니까? 뭐 학습이나 별로 아직 남자친구 없죠? 네, 남자친구 이성에 대한 관심. 그럼 아빠가 강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이상치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걱정되는 거는 그닥 없어요. 네. 이제 곧 중학교 가면은 수학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온 것도 현서가 캠프에 있으면서 자기는 수학을 좀 잘하고 싶다. 여기 데리고 와서 백수동 온 김에 상담도 받아보고 그냥 이제 얘한테 이제 자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세상도 있고 넌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걸 보여주는 거가 제일 걱정이고 지금 걱정은 쌤 갔다 와서는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학년이 됐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를 지금 6학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 수학 테스트 봤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서교육을 시키실 건가요? 그럼요. 현서가 지금 원에서 온 거고 원에서 왔는데 이게 로드가 강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자기 그 꿈이 그거라고 하면 이제 해야 되죠. 그럼 그러면 좀 해야 될 의문이 있다? 그럼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쌤 갔다 온 얘기를 또 하면서 피해 가시는 것 같진 않고 그래. 자, 요대로 제가 2년 뒤에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되어 계실지. 기본이 튼튼하신 엄마 아빠라서 재밌게 얘기 들었습니다. 본인이 역경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역경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환경을 마주하는 본인의 기질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기질은 타고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오늘 또 들으신 얘기 참고하셔서 우리가 또 남편 얘기에 응원을 해줄 수 있고 아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간 배성기
그게 아닌 개인사의 얘기를 좀 재밌게 들어봤고요. 좀 다르게 보입니다. 뭐 끝으로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엄마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너무 조급해하시고 정보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해본 것들을 최대한 엄마들한테 알려드리고 한 방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시간과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서에게 한마디 하시죠. 교황이면 아빠로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처럼만 하면 돼. 사랑해 현서야. 아유 사춘기 어쩌나 자 기억 남으신 거 아내에게도 한마디. 현서 엄마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가끔 내가 좀 이렇게 짜증내거나 그것도 잘 이해해주고 고마워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